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겐 1분 1초가 소중할 텐데요. 각 정당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와 주택가, 대도로변 등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으로 주말마다 가득 찼던 제주시청 앞 번화가. 직장과 학교가 마치는 저녁 시간대가 되면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유세 차량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경쾌한 로고송과 역동적인 율동을 선보이며 젊은이들의 표심에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도민과 지킨 약속, 제주도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정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 경제 전문가, 바로 바른정당 기호 4번 유승민 후보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 지역도 선거 운동원들에게 인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퇴근길 시민들과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집니다. 어느새 거리는 어두워졌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후보들의 이름과 기호를 연호하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수 나누라를 이루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반드시 제주의 감귤 산업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 그렇다면 정답은 안철수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의 교차로도 인기 있는 유세 장소입니다. 유권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후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월급쟁 정책이들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정당마다 밤낮 없는 유세전으로 도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선거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도내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창래 전 제주도 농축산국장 등이 참여한 함께 여는 새날 제주도 본부는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 문제와 강정주민 사면 복권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상주 전 서귀포 시장을 비롯한 안철수를 사랑하는 도민일동도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제2공항 건설 문제가 대선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법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공군기지 의혹에 이어 오름훼손 논란까지 불거진 제2공항 건설 사업.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입지 선정 과정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부실 용역이라든가 사기 용역이라든가 이런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름 절취 문제라든가 군사공항 문제라든가 정보도 정확하게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국책 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맞지 않다. 제2공항 건설 사업 갈등 해법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주민 갈등이 지역사회 합의로 해소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예정 부지에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심상정 후보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2공항의 공군 부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주도가 공항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유보 입장을 보인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습니다. 제2공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주 목포 해저터널 사업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이 불법 재판이었다며 7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기록이 없는 첫 번째 재심 청구 사례여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힘겨운 걸음으로 법원을 찾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우겠다며 90을 넘긴 나이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재판을 해서 이겨서 우리 4.3 사람들도 사람이다. 재심을 청구한 수영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영장도 없이 체포된 뒤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다른 지방 형무소로 끌려갔고 한국전쟁 당시 상당수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며 사실상 초사법적 처형이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재심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소송 자체가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판결문도 없고 아무 소송 기록이 없으니까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뭐가 자료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근거가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되거나 사형된 제주도민은 2,500여 명. 재심 결과에 따라 수영인들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계획이어서 사법부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가파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2시간밖에 머물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여객선 운항 간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여객선 운항 간격을 2시간 25분에서 2시간 45분으로 늘렸고 다음 달부터 더 연장하기 위해 여객선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객선사 측은 섬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늦은 오후에만 몰릴 수 있다며 2시간짜리 왕복표만 팔아 관광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모닥치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떡볶이와 김밥, 튀김 등을 한 접시에 모아서 주는 제주 지역 분식점의 특색 있는 메뉴인데요. 그런데 이 메뉴의 이름이 느닷없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도심에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분식점입니다. 최근 이곳에 갑자기 홍모 씨가 보낸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김밥과 떡볶이, 튀김 등을 한꺼번에 담아내는 모닥치기 메뉴가 자신이 보유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2011년에 모닥치기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며 사용료와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 내 많은 분식점들이 모닥치기 메뉴를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모닥치기를 만들기 시작했는지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10여 년 전부터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분식점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분식 메뉴로 표현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못할지 이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바꿔야지. 모닥치기라고 하자고 뭐 다른 이름으로 바꾸든가. 아니 무슨 얘기? 아니 경사 났는데 이거 하는 판에 얼마를 판다고 이걸 설명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상표권을 등록한 홍모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홍 씨의 법률 대리인은 모닥치기라는 말 자체가 신조어이며 실제 사용된 것은 상표권 등록 5, 6년 전부터여서 등록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 측은 도내외 13곳 분식점에 내용 증명을 보냈고 앞으로도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되면 추가로 사용 제한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제주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서울에서 존 맥닐 테슬라 글로벌 판매 이사와 만나 제주에 매장을 열고 슈퍼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 달에 제주에서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전문 업체인 테슬라는 현재 서울 청담동과 경기도 하남시에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방송인이 전주 경기전 내부에 있는 100년 된 매화나무를 훼손했다는 논란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함부로 문화재를 훼손하면 경범죄로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 MBC 박연선 기자입니다. 방송인 예정화 씨가 국가사적인 전주 경기전 내의 와룡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매화나무인 와룡매는 수령 100살로 추정되는 나무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경기전의 명물이자 주요 시설입니다. 그런데 방송인 예 씨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를 놓고 와룡매를 꺾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온종일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수령이 약 100여 년 정도 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울타리 처진 안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금해 주셔야겠고. 다행히 나뭇가지는 와룡매가 아닌 벚꽃의 가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문화재청은 예 씨의 행동에 대해 경범죄 처벌은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문화재에 낙서를 하거나 부수거나 그 밖에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의해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락철 관광지에서 무심코한 행동이 문화재 훼손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오늘은 봄비가 내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절기에 맞춰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까지 약간 비가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매우 탁한 만큼 나오실 땐 우산과 함께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기온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에서 15도,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가 되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종일 1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도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이지만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어 장거리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 지역의 현재 기온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제주시 조처하는 와흘리 남조로 교차로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무사증 입국자들을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시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선원 47살 N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N씨 등은 지난해 4월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베트남인 5명을 자신이 선원으로 일하는 어선에 숨겨 부산까지 데려다주고 5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오늘 열리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하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도민의 공공자원이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한진그룹의 증산 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와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제주도의 흡연율은 26.6%로 1년 전보다 5.4%포인트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제주시의 고위험 음주율은 21.9%로 3.1%포인트 높아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로 밀려와 피해를 주는 괭생이 모자반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제주 해안에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중국 저장성 저우산 군도에 서식하는 종과 염기 서열이 99.9%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괭생이 모자반 유입 시기와 유입량을 예측하기 위해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라산 구상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46억 원을 들여 구상나무의 고사 원인을 규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복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최근 10년 동안 전체의 15%인 112헥타르가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